예, 드디어 오늘 FOMC 미팅 결과 금리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로 반기하지 않는군요. 오늘 그 파월 의장의 발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뭐 며칠간 예상을 하고 시장 반응을 봤듯이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반응도 100% 어떤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예상했던 대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그대로 했는데도 매우 우울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죠. 이게 윗방향으로 방향을 어제 이틀 오늘 계속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피크를 치고 피크아웃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사실 먼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더 못 떨어지고 계속 윗방향으로 좀 더 그러니까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심리예요, 심리.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 차트를 다시 보면 금리의 방향이 당초에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4분기 늦어도 4분기까지부터는 인하 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원래 예상했었죠. 올 상반기 초 원래 시작할 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잘 안 꺾이니까 그리고 뭐 또 추가로 자꾸 악재가 나오고 중동에서 뭐 감산 또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또 뭐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니까 2번으로 넘어갔어요. 피크아웃이 좀 더 나중으로 이연된다. 어쨌든 피크아웃은 원래 말경에 나오는데 이게 좀 더 뭐 뒤로 미루어진다 이렇게 올 중반까지 또 연기됐다가 최근에는 야 이게 뭐 원래 금리 인하는 날쌔고 내년 초 돼야 금리 인하가 검토될 것 같다. 그래서 또 뭐 한두 달 더 뒤로 미뤄질 것 같다. 이게 지금 3번 오늘 나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인데 연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또 올 중반근기에 예상했던 거 지금 예상한 거하고 자꾸 뒤로 조금씩 더 미뤄지는 것. 왜 미뤄지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섣불리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뭐 한두 달 또는 한 분기 정도 뒤로 미뤄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짜증스럽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반응이 보면은.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주식들 한번 보세요. 오늘 대표 기술주들이 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약세고 나스닥이 약세고 그런데 그 대표 기술주 중에서 최고 대표주가 누구예요? 챗 GPT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연초에 최고의 원래 주식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챗 GPT 대표주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게 최근에 뭐 이익이 많이 나서 뭐 배당금도 더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자사주 매입도 원래 더 많이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어. 근데 이게 오늘 2.4%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피크아웃이 이렇게 약간 뒤로 밀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끝나나? 성장이?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뭐 그걸로 무산되고 뒤로 훅 빠꾸 하나? 빠꾸? 그러니까 펀더멘탈 흐름으로 보면은 역행하는 이 흐름은 얼토당토 안 한 거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 세계 최고 주식 엔비디아 이게 오늘 3% 가까이 떨어졌어. 아니 이거 이렇게 된다고 했어. 이게 뭐 엔비디아가 끝나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나?
조울증. 좋아 보일 때는 막 조증으로 갔다가 금리 조금 짜증나면은 우울증으로 가버리고 시장은 조울증 환자예요. 조울증 환자. 테슬라. 아니 테슬라가 이 최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기술주의 대장주야말로 이거야말로 대장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고 테슬라 마니아들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늘 왜 1.4%라 왜 팔아 왜 떨어져? 요 1번 금리 전망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조금 뒤로 지연됐다는 것밖에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자금 조달을 못해서 파산하나? 만약에 전기차 대세가 테슬라고 테슬라가 천하대장주라고 믿는다면 물론 저는 너무 비싸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앞으로 5년 내로 10배 간다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주도하잖아요. 이게 최고 대표주 3개사 미국 월가 최고 대표주 핵심 탑3잖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이 기술 혁신으로 가지고 반도체를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면 삼성전자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안 만들어주면 이 앞에 이 회사한테 갈 수 있나 이거? 여기서 제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저 회사 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똑같이 반응을 하고 또 ETF로 다 묶어놨어. 증권회사들이 전부 ETF 같이 묶음으로 다 판매를 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한단 말이지. 그 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무리 전망이 어떻게 슈퍼사이클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조울증에 같이 움직여 다니는, 같이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동향을 오늘 보면은 어제 이 금리 정책 발표와 함께 급락을 했고 오늘 이틀 연속 급락인데 오늘 이 금리 이틀 연속 급락은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정부 폐쇄, 거버먼트 셧다운이 가세되었다. 이게 진짜냐? 이 해석이 진짜냐 아니냐 알 수 없죠. 가버먼트 정부 셧다운은 이거 매년 나오는 이슈고 매년 그러다가 잠깐 그러다가 지나간 이건 재료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막 팔까요? 매년 연행사처럼 왔다가 잠깐 언급됐다가 지나가고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현실과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싸한 해석이 나오면은 어떤 해석에도 목소리가 크면은 갖다 붙이면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버먼트 셧다운 이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증명할 방법은 없어. 판 사람한테 너 왜 팔았느냐 일일이 다 물어봐서 합계를 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일단 걸러내고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지속된다.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뒤로 미뤄졌다, 지연됐다 이거잖아요. 어제 발표한 내용이. 그리고 이것은 또 어느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시장에 선반영이 다 돼가 시장에서 소화시켰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주가가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 충격이 왔고 쇼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동안에 막연하게 이 고물가 속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펀드들이 항복을 했다. 속속 항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지연은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됐지만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포물선이 약간 뒤로 길어진다. 이것 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히 팔고 떠나자 할 그런 매매자들이 있습니까? 바보들이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아이 짜증나. 좀 더 기다려야지 이거지.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트레이드, 단기 매매 트레이딩하는 전문가들은 이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돼요. 그 기대감을 접으면은 비중을 낮춰야 돼. 그래서 헤지펀드들 특히 그러한 전망치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기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 기대치 점수가 낮추면은 가점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서 비중 줄이기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시장은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게 뚜렷한 게 오늘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성장기술주의 재수성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헤지펀드들이. 그래서 미래 이익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이 기대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조정치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저절로 이제 기계로 뭐 작동하도록 해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사고 팔고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개인이 뭐 일일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주가 여기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의 핵심 대표주들이 바로 성장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대장주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대주인데 이 기대주를 왜 팔겠어요? 이런 작은 어떤 이벤트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 좋은 주식을 파는 게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팔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고 왜 그렇지 하는 데 대해서 해석을 그나마 비교적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 거죠.